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명문 영재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한국인 학생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이 중요한 시험에서 컨닝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 자리에서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라고 소리를 지르네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중재하려고 칠판에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적어내려갑니다. 그리고 거의 곧바로 한국 학생이 칠판으로 다가와 답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광경에 교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알렉사라고 해요. 애틀란타에 있는 수준 높은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어요. 이곳은 미국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팀 교육에 특화된 명문 학교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학교인 만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 구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스스로 공부 욕심도 대단했던 저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했었죠. 엄마도 교육열이 엄청나셔서 세계적인 인재로 크려면 다중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스페인어, 불어까지 배우게 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상을 휩쓸어 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해주셨죠.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아픈 저를 위해 병원을 여러 군데 찾아다니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것들은 다 가져다 먹이셨지만 저는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툭하면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해졌어요.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6개월이나 제대로 학교를 나가질 못했으니까요.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체감상으로는 다른 학생들과 1년 이상의 학습 수준이 차이 나는 걸 느꼈고 저는 너무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를 해도 예전 성적을 되찾기란 불가능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 기간이 됐고 저는 항상 전교 1, 2등을 하다가 처음으로 4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의 충격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할 정도인데요. 부모님은 제 성적을 보고는 충격에 빠지셨고 1등은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번 전교 1등은 지수라는 아이였고 제가 잘 모르는 동양인 친구였는데 아마 제가 병원 생활을 하며 학교를 나가지 못할 때 한국에서 새로운 여자아이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바로 그 친구였어요. 지수는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했지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못하고 거의 혼자 조용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는 학비가 무척 비싸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수지의 정체가 궁금해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수지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꽤 큰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특히 최근에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집안 재력도 빵빵했던 거죠. 저는 그 한국인 아이가 어떤 비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며칠 수지를 지켜보며 그 아이를 관찰했어요. 혹시 알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의 공부 비법을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게 되었지 뭐예요? 사건 당일은 어느 시험일이었는데요. 저는 시험을 위해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에만 매달렸기에 이번 시험의 1등은 자신 있었어요. 시험 문제만 읽어도 답이 교과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까지 기억이 생생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아뿔싸 당연히 제가 1등일 거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저는 전교 2등을 했지 뭐예요. 전교 1등은 한국인 수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수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수지가 부정행위를 한 게 분명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를 이길 수가 있죠? 항상 평화롭던 교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선생님께서 급하게 교실로 들어오셨고 상황 파악을 마친 선생님은 칠판에 문제 하나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딱 봐도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풀 법한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문제의 답을 제시하는 학생이 이번 시험의 진정한 1등이라고 하시며 분필을 내려놓으셨죠. 순간 교실은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고 저조차도 처음 보는 문제에 당황해서 머리가 잘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지가 수줍게 걸어나와 망설일 틈도 없이 분필을 잡고 풀이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한참을 써내려가다가 칠판이 꽉 찼을 때쯤 수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모두 얼어붙었죠. 이렇게 막힘없이 답을 내다니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저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답이 도출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는데
수지는 그걸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시간으로 풀었던 거죠. 특히 그 문제는 대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그걸 작은 나라에서 온 동양인 학생이 풀다니 충격적이었죠. 그 사건 이후로 수지는 학교에서 굉장한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친구도 존재감도 없었던 수지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수지에 대해 궁금했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도 궁금했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더군요. 이 아이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수지와 친해지기 위해 매일같이 수지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수지가 급식을 먹으러 식당을 가면 저도 짐을 싸서 수지의 뒷공무니를 따라갔죠. 조용히 밥을 먹는 수지를 앞에 두고 제잘제잘 떠들고 말을 붙였어요. 하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매일매일 노력을 했던 게 먹혔던 걸까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수지의 하굣길을 함께하기 위해 따라 나섰는데 수지가 저에게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제 가족까지 초대를 받아서 수지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수지가 저에게 마음을 연 것 같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저희 가족과 수진의 가족은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지에게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지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대답이 나오더군요. 수지는 한국의 입시 경쟁에 너무 치이고 지쳐서 힘들었다고 했어요. 좋아하고 아끼는 친구들과 매일 원치 않는 경쟁을 하면서 공부에 목숨을 거는 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지는 미국에 와서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저는 미국에서 평생 살면서 항상 치열하게 공부해왔고 경쟁을 하루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교육 방식에 맞춰 공부를 했기에 저한테 경쟁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수지는 경쟁 입시 체제가 싫어서 미국에 왔다고 하며 미국에 온 뒤부터는 혼자 공부한 것밖에 없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수지의 이야기가 믿기 어려웠던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교육 수준에 대해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수지 같은 천재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참을 찾아보던 저는 한국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교육에 진심인 나라라며 한국의 수능 제도와 그 시험을 위해 한국 학생들이 어떤 학교 생활을 하고 어떻게 선행학습을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최소 12년이라는 시간을 질 높은 공교육과 비싼 사교육을 병행하며 교육의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게 결코 소수의 학생의 이야기가 아닌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의 공부 방식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교육열이 높고 배움에 진심인 나라가 맞구나 싶었어요. 저는 당연히 모든 방면에서 전 세계 1위 국가인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미국보다 한국이 교육면에서는 훨씬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겪어보면 성적에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진지하게 상의를 했고 수진의 가족에게 찾아가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여러 정보를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진애가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가는데 저희 가족도 같이 가서 한국 교육을 직접 체험해보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과 수진의 가족은 방학에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처음 가는 것이라 기대 반 걱정 반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이번에 한국에 대해 조금 검색해본 것 말고는 전혀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비행기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공항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저희 상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일단 엄청난 규모와 세련된 공항에 압도당했고 곳곳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길을 안내하고 짐을 옮겨주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로봇이 신기해서 쫓아다니는데 그 로봇이 사진도 찍어주더라고요. 인천공항의 강렬한 첫인상을 뒤로 하고 두 가족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했는데요. 공항과 지하철역이 이어져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 생각은 누가 한 걸까요? 짧은 일정이 아니었던지라 짐이 만만치 않게 많았는데 이동 경로마다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통로가 이어져 있어서 편하게 지하철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놀랄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지하철을 타자마자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은 이미 역부터 굉장히 지저분하고 시설도 낙후되었는데 한국 지하철은 첨단 시설에다가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빵빵하게 터지지 뭐예요.
와, 정말 쾌적하고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대중교통에서 심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니 여기가 천국이지 천국이 별거겠냐 싶더라고요. 게다가 외국어 표기와 외국어 방송도 잘 되어 있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어렵지 않게 지하철을 탈 수 있겠던걸요. 예전에 일본을 갔을 때는 영어 표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대치동으로 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대치동이 한국 사교육의 메카라고 했는데 역시 그곳은 빌딩이 줄을 지어 서 있고 엄청난 규모의 학원가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마침 학원을 가기 위해 교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길에서도 작은 암기장이나 책을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심지어 식당 안에서 밥을 먹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해가 저물어도 대치동 학원가의 불빛은 수그러들 줄을 몰랐어요. 저희 가족은 수지 어머니가 가보라고 알려준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 학원은 한국에 오기 전에 수지 어머니가 미리 예약을 해둔 곳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의아했어요. 병원도 아니고 학원을 가는데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학원 상담을 받아보니 왜 그렇게 한국이 교육강국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학원 상담실장님은 우리 가족을 응대할 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막힘없이 상담을 해줬고 저의 학업 수준을 보기 위한 레벨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어요. 제 학업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어느 정도 수준의 학습을 하면 좋을지 파악해서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강점과 약점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저 스스로도 잘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학원에서 받은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학업 방향을 정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부모님은 상담이 만족스러우셨던 모양인지 방학 동안 이곳에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마침 학원에서는 방학을 맞이해서 한 달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한 달 동안 숙식까지 제공이 된다고 해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타국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며 홀로 공부할 저를 걱정하셨지만 수지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그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저를 잘 돌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걱정은 이쯤 하고 기분 전환을 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지 어머니가 예약해둔 미용실을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꿨어요. 한국에 왔을 때 느낀 거지만 한국 사람들은 참 스타일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미용실을 이용해보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미국의 미용실은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실력도 그저 그런데 한국은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머리가 너무 예쁘게 된 거예요. 엄마도 무척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카페가 근처에 있어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도 떨었죠. 제가 그곳에서 마신 아메리카노는 미국에서 마신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커피 소비가 어마어마한 나라인 만큼 커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지 맛과 향이 아주 훌륭했거든요. 케이크도 먹었는데 디저트의 나라 프랑스에 못지않을 정도로 맛있고 모양도 예뻤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미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데 퀄리티는 훨씬 좋았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던 우리는 배가 고파져서 한국의 전통 음식점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고 해서 오래된 한옥 건물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현대식이면서 세련된 건물에 한옥을 연상하게 하는 재치 있는 인테리어를 한 곳이더라고요. 기와와 나무를 이용해서 형구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아주 색다르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멋을 제대로 느꼈다고 할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치킨을 먹어보고 싶어서 김이 샜지만 한술 뜨고 나니 역시 왜 아직도 외국인들이 뽑은 최고의 한식 1위와 2위를 다투는 음식인지 알겠더군요. 비빔밥은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균형 잡힌 음식이기도 하지만 다채로운 색상 때문에 눈이 즐겁고 맛있어서 입도 즐거운 음식이에요.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이 비빔밥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불고기는 달짝지근해서 고추장으로 매워진 입안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두 음식의 조화는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의 궁합을 잘 찾는 걸까요? 우리는 배를 채운 뒤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기 전에 화장실을 들렀는데요. 우리는 수진의 가족에게 가방과 짐을 맡기고 화장실로 갔죠.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수진애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자리에 사람은 없고 가방과 짐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는 엄청난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건을 두고 사라지면 누군가 훔쳐갈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놀라는 사이에 수지 어머니가 왔고 우리는 어떡하려고 핸드폰이랑 가방까지 모두 두고 어딜 갔던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수지 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어차피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두고 다녀도 절대 가져가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에서는 잠시 한눈만 팔아도 모두 소매치기를 당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한국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아무도 가져가질 않는다는 거죠.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고 한국인의 시민의식 수준이 이렇게 높은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의 시민의식에 놀라는 일이 생겼는데요. 연극을 보고 나오는데 사람들의 손에 쓰레기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들고 나와서 모두 공연장 바깥에 준비된 휴지통에 가져다 버렸어요. 미국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미국은 영화관이나 극장에서 나올 때 쓰레기를 모두 그곳에 두고 나와서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기가 들고 들어간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식이 낮은 편인데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희 가족은 비록 저의 공부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나가고 저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을 때만 해도 점수가 80점 정도였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98점을 받게 되었어요. 이 점수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상위권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교육으로 단기간에 실력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한 달 만에 성장한 저를 보고 대체 한국은 어떤 교육 방식이길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냐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러자 학원 원장님은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게 개인에 맞춘 교육 방법을 적용한 것이었죠. 그리고 반복과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솔루션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실력이 빠르게 향상된 이유가 납득이 됐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해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이죠. 제 말을 들은 부모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하시면서 제가 한국에서 살게 되면 가끔 부모님도 한국에 갈 수 있겠다며 오히려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한국 방문으로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한국에 푹 빠진 것 같아요. 네, 미국 영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알렉사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옛날 조상 때부터 대대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던 나라입니다. 그런 한국에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가셨다고 하니 매우 뿌듯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